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는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스캇 아담스의 뚜루 The System이라는 책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책의 원 제목은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던 자가 결국 큰 성공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자, How to fail at almost everything and still win big. 뭐 이렇게 혹시 영문을 읽고 싶으신 분은 이 제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분은 아주 오래 연재된 만화로 유명한 딜버트라는 만화의 작가십니다. 1990년도에 아주 성공한 만화 작가고 또 강연도 하시고 성공학에 대한 강연도 하시고 책도 여러 권 쓰신 아주 인기 작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제 친구한테 빌려 읽고 친구 협찬입니다. 자, 제가 원래 막 줄 긋고 메모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못한 귀중한 책이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봤거든요. 잊어먹기 전에 빨리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책은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은 실패를 인정하고 뽑아먹어라 하고 본인의 실패의 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시스템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자, 2장은 나는 성공하기로 결정했다. 자, 3장은 성공을 찾아서, 그리고 4장은 결국은 시스템이다. 이런 흐름으로 책은 진행이 되는데요. 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책은 조언을 전하는 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열정 개나 줘버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또 열정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정 필요 없다고 뭐 목표는 뭐 루저들이나 세우는 거라고. 그런데 열정은 이분의 말은 열정은 사그라들 수도 있으니까 시스템화를 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려라. 그래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반은 기분이 좀 나쁘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또 그러면서 또 배울 점은 배우고 또 이게 critical thinking 그 레벨을 써야 되는 책이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이제 이 책에서 가릴 것 그리고 배울 것 아니면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그런 책에 대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제 그럴 때 그걸 저는 독서의 임계점이라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정보가 있는 이 세상에 또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이 세상에 독해가 그리고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그것이 바로 저는 이제 뭐가 진짜인지 무엇이 중원겨 뭐 이렇게 뭐가 진짜인지 그리고 뭐가 나에게 맞는 정보인지 그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도 저는 독해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발전할수록 독서가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짜뉴스가 뭐 두세 배로 더 빨리 퍼진다는 아티클 읽어보셨나요? 이제 그러면 원래 저희도 입소문도 뭐 가짜뉴스 같은 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 같은 게 훨씬 빨리 카톡을 통해서 퍼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시간, 소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도 물론 제가 했던 부분도 있고 이거 진짜 괜찮은 포인트다. 어머나 신선하다 뭐 이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을 제가 쏙쏙 잡아서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분은 그 성공에는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많이 적용할수록 확률은 막 2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물론 슈퍼스타처럼 이렇게 한 번에 뿅 가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같이 사는 이렇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공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 작가는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자, 공식은 그래서 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라. 목표는 필요 없다. 결국은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지만 책에서는 이제 목표를 이루는 법,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목표를 이루게 도와주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어떠한 그 시스템을 찾아가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예를 들면 10kg 빼기는 목표이지만 자, 그 10kg 빼기 위한 올바른 시스템은 올바른 식습관이 있어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자, 마라톤 완주는 목표지만 매일 운동하기는 시스템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빈도를 줄이면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 된다는 건데요. 자, 사람은 인간인지라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화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을 소망하거나 이렇게 원하지 말고 결정하라고 합니다. 자, 당신이 성공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이는 성공에 따른 대가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에 대한 대가가 오는 것을 치르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이제 다음 문제가 오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욕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바램,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지 그런 바램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우리 그런 경험 있죠. 나 이제 술 끊을 거야.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할 거야. 아니면 안 놀고 운동하고 자기 개발할 건데 그 전까지 나와 함께 했던 나랑 같이 꽐라가 됐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너 우리를 버렸네 이 의리 없는 자식아 뭐 이런 반응에서 내 친구들과 의리를 지켜야 하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나 뭐 그런 반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깔끔한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기적인 사람, 멍청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 저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님의 의견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나만 아는 나쁜 사람 그게 아니라 자, 멍청한 사람이나 사회의 짐이 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사회는 당신의 적당한 우아함과 또 연민을 갖고 그 이기심을 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올바른 이기심을 표출한다면은 이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이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옆자리 동료의 마지막 김밥 하나 그건 뺏어 먹는 그런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이기심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올바른 식사를 하고 탄탄한 내 커리어를 쌓으면서도 가족과 또 내 사람들과 즐거운 생활을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멍청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또 경력, 커리어를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서 사회의 짐이 되는 굉장히 건강도 잃고 돈도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좀 아찔합니다. 그죠? 작가님은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훌륭하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자라왔고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타적인 행동에 대한 강박으로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이렇게 좁아지는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건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기심은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노력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시스템화가 되는 거죠. 왜 빌 게이츠 형께서 세상을 돕고 또 브래드 피트가 뭐 허리케인 복구 지역에 막 이렇게 도와주러 가고 돈을 내는 것도 처음에는 그들 스스로가 사실 그런 일을 하려고 뭐 배우가 되거나 사업을 한 건 아니겠지만 시작한 일들이 성공을 이루면서 그들의 관심이 본인이 원하는 거 다 충족이 된 상태가 되면 이렇게 관심이 이타적인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기적인 목표 심으로 일단 처음에는 이기적인 목표를 막 이루어 나가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관심도 좀 이타적인 행동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능 기부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 돕는다든지 뭐 그렇게 향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당신도 그 비범한 기분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건데요. 조금 공감이 가시나요? 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보자. 자, 이 부분 전 참 좋았어요. 이렇게 누가 나랑 쇼핑 가자, 뭐 같이 시간 때우자를 거절할 줄 알고 이게 이기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내가 해야 할 건 이것이고 또 이게 나중에는 나한테는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거기에 그런 이기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나는 내 목표로 한 걸음 다가가는 거. 그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3장의 성공을 찾아서에는 이 장에서 제가 건진 포인트는 연습의 중요성이었거든요. 작가분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뭔가를 연습하는 충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습하는 괜찮은 사람들은 좀 타고나는 게 있대요. 근데 반면에 아닌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즉각적으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연습은 고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쪽이든 타고나는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 분들이 이제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미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면서 똑같은 연습을 계속해 하는 거 이렇게 이걸 기대하는 거는 좀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보다는 이제 각자 타고난 성향에 맞게 인생을 설계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타고난 성향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게 끌어준다면 보통은 어느 유행이든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 2장의 이 메시지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조금 타고난 연습벌레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뭐 이렇게 타고난 운동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영 또 그리고 다른 것에 함에 있어서 사실 저는 연습밖에 길이 없고 연습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계속 함으로써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저의 파트너 남편인 완전 반대예요. 항상 새로워야 되고 같은 걸 계속하면 질려서 자기는 못한다 그러고 처음에 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뭐야 이게 끈기가 없는 건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랑 너무나 다르니까. 그런데 그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죠. 새로운 걸 굉장히 잘 해내고 또 본인이 그 새로운 걸 딱 좋아하는 걸 찾으면 어마어마한 집중을 보이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해하지 못한 제가 살아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저는 책으로 도움을 정말 정말 많이 받아요. 아니면 저는 굉장한 이렇게 고집쟁이 외골수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마법이 아니다. 좋은 시스템을 골라서 계속 정진하다가 마침내 운이 더해져. 이게 아다리 맞는 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젊은이들에게 성공에 대해서 강연하는 자리에서 성공에는 공식이 있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면서 공식의 빈칸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성공 확률은 확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습득하는 기술 하나하나가 우리의 성공 확률을 2배로 높여준다는 것이 이 공식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2배. 2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거 믿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성공에서는 적당히 잘하는 거, 적당히 잘하는 거가 월등히 잘하는 하나보다 훨씬, 그러니까 성공에 관해서는 한 가지에 탁월한 것보다는 2가지 보완적인 기술에 적당히 이제 잘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저희가 아기를 키우면서도 잘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포인팅을 좀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님의 예를 들면서 본인이 스스로가 가진 기술 중에 그 어떤 기술도 세계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림도 좀 잘 그리고 그리고 글도 좀 잘 쓰고 말도 좀 잘하면서 그런 평범한 기술을 이제 그분의 기술이 합쳐지자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조금씩의 기술 연마와 그리고 배우는 것을 항상 이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스스로의 성공 공식을 채워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술에 제가 세계적이진 않아도 여러 가지를 탁월함까지도 아니어도 적당히 잘하는 거를 잘 버무린다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책을 읽고 제독을 하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쾌감도 막 느끼고요. 자, 어느 필드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써야 좋을지를 생각을 투자해서 스스로에게 좋은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기적인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나와의 관계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더 시스템 짜란 한 번 읽으세요. 2번 읽으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